본교재에 9단원입니다. 9단원. 9단원. 해수의 성질. 160쪽에. 해수의 성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총 4개거든요. 4개. 써볼게. 1. 수온. 2. 염분. 3. 밀도. 4. 용존 기체. 이렇게 4개 비교할 수 있으면 돼. 매우 쉬워. 매우 쉬워. 수온부터 할게. 수온. 바다의 온도인데요. 바다의 온도인데 교재 봐봐.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너무 쉽죠? 햇빛 많이 들어가면 수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적게 들어가면 수온이 낮아져. 너무 쉽죠? 두 번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인데 바다의 중심부보다는 연안 쪽이 수온 변화가 심해요. 이거 왜 그래? 땅이 비열이 작으니까. 바다가 비열이 크니까.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약하죠. 땅은 온도 변화가 심하죠.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 비열차, 그죠? 이유가 너무 쉽다, 그지? 육지랑 접한 부분이 수온이 심하게 변하는 거고 바다의 한가운데는 수온이 잘 안 변해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3번 등손선은 위도와 거의 나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게 적도야. 근데 등수온선이 뭐냐면 수온이 똑같은 걸 이은 선인데 햇빛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적도에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수온이 제일 높은 데가 여기겠지. 이렇게. 이게 수온이 제일 높아.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이걸 등수온선이라고 하잖아. 가로선이겠죠? 위도와 나란에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니까 위도랑 나란. 3번까지 됐어. 4번에 별표를 치세요. 4번에. 등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해류나 용승의 영향 때문인데 별표. 자료를 봅니다. 자료를 보시면 등손선이 거의 가로선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가로선. 위도랑 나란해. 근데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이런 데는 위도가 나란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거나 이런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니까 등손선이 휘는 겁니다. 괜찮죠? 등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나 용승의 영향 때문이야.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 쉽지? 지금 한 거 표층 수온 분포야. 표층 수온 쉽지? 밑에 봐봐.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더 많이 나와. 연직 수온 부분. 요거. 중학교 때 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연직 수온 분포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깊이에 따라 수온을 조사하는 거지. 바다에서 내려가면서 수온 조사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내려갈수록 햇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로 관측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헌주야, 층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층 3개로 나누겠죠. 이거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예상이랑 똑같아. 햇빛이 적어지니까 수온이 떨어져. 근데 여기랑 여기가 수온이 비슷하죠. 이거 왜 그래? 여기는. 바람이 섞어주니까. 그죠? 이걸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바람이 섞어주니까 수온이 일정해. 바람이 섞어주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 수온 약층. 수온이 심하게 변하는 층. 그 다음에 밑에는 심해층.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수온이 비슷해. 쉽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혼합층이 발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께가 두껍다는 뜻인데 보통은 바람이 세면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럼 퀴즈.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해요? 언제 더 발달해? 바람 언제 더 세? 여름이랑 겨울 중에? 겨울이 더 세죠. 여름엔 덥잖아. 바람도 안 불고 덥잖아. 그치? 겨울이 더 세. 겨울 칼바람 불잖아. 겨울이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혼합층이 더 발달해.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는 어디에서 더 발달해요? 중위도. 중위도가 바람 세니까 우리나라. 저위도 적도 부근 바람 안 불고 덥잖아. 그죠? 중위도가 바람이 세요. 그치? 근데 수온약층은 무슨 뜻이냐면 수온약층은 두께가 중요하지 않아.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수온 차이가 심해야 돼. 수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어디랑 어디의 수온 차이냐면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 이게 심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온이 안 변해 얘들아. 여기 수온은 계절에 따라서도 위치에 따라서도 거의 안 변해. 심해는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거의 비슷해. 그럼 여기랑 여기 수온 차이가 심해지려면 얘가 이쪽으로 커져야 돼. 수온이 표면 수온이 높을수록 수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수온약층이 발달하냐면 여름에 더 발달해. 여름에 수온 차이가 심해지니까. 그리고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도 저위도에서 더 발달해. 괜찮아? 그럼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봐봐. 이 흰색이 중위도라고 하면 흰색 중위도야. 저위도 한번 그려볼게. 저위도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강영아 머릿속으로 그려. 저위도 그렸어. 저위도 이거 표층수는 어때야 돼? 표층수 높아야죠. 중위도보다 높아야죠. 바람은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럼 혼합층이 얇겠죠. 근데 심층은 어때? 비슷하겠지. 이렇게. 이게 저위도야. 괜찮아? 그래서 혼합층은 덜 발달했지만 수온약층은 더 발달했죠. 저위도가. 고위도는 어때? 고위도로 가면 표층수온이 계속 낮아져. 계속. 그러다가 아주 고위도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고위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 그래프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 보시면 혼합층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한다. 그죠? 그다음에 수온약층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강하게 발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근데 거기다가 수온약층 밑줄을 긋습니다. 거기 안정층 밑줄. 수온약층의 특징이에요. 수온약층은 안정하다. 안정해. 여기 그림 잠깐 봐봐 얘들아. 잠깐 봐봐. 안정 불안정 판단하는 거 알려줄게. 지금 온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차갑지. 위에 있는 거보다. 차가우면 무거워. 무거운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지금. 위에는 어때요? 따뜻해. 따뜻하면 가벼워. 가벼운 게 위에 있어.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어. 이거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이런 상태를 안정하다고 하는 거야. 됐죠? 이거 성층권 같은 거지, 그지? 여기가 안정하니까 표면에 있는 물이 심해로 잘 못 내려가요. 심해에 있는 물도 잘 못 올라가. 게임 좋아하지, 그지? 헌주야. 헌주가 지금 심해 유저잖아?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해도 여기로 잘 못 올라오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지? 원래 그래요, 그지? 수온 약층이 받고 있기 때문이야. 좋아. 한 번 심해는 거의 뭐 계속 심해야. 좋아.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입니다. 칠판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칠판을 확인해 주세요. 수온까지 끝났습니다. 염분 볼게요. 염분 옆에다 쓰세요. 바닷물의 농도야, 농도. 농도야, 농도. 바닷물의 농도를 의미해. 짠 정도. 짠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밑줄을 그을 텐데 일단 염류가 무슨 뜻이냐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다 염류라 그래. 바닷물 소금물인 건 알고 있니? 바다 가봤어? 바다 가봤어? 우리는 뭐 바다 많이 가보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는 바다에 못 가본 사람들이 많대.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바다 해외에 가진 않는 이상 바다를 못 보니까 우리는 바다 보기가 쉽지, 그치? 바닷물이 소금물이야. 바다에 소금이 진짜 많아. 근데 소금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물질들도 있거든. 그걸 다 합쳐서 염류라 그래. 염류라 그래. 그리고 염분이 뭐냐면 농도인데 밑줄을 그으세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불순물의 염류의 그램 수예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 수야. 농도죠. 농도의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돼. 왜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염분의 단위가 어떻게 돼? 현주야, 단위가 어떻게 돼? 정의가 있잖아. 단위가 어떻게 돼? 찬영아, 단위 어떻게 돼? 그럼 퍼 킬로그램. 잘했습니다. 그죠?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불순물 그램 수잖아. 바닷물 1kg에 몇 그램 들어있니? 이 표현이잖아. 그죠? 괜찮아? 강요가 이렇게 됐어?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물 1kg 내가 떠왔어. 동해바다 1kg 떠왔어. 다 증발시켜. 그랬더니 남은 불순물이 35g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5g per kg. 이렇게. 괜찮아? 바닷물 1kg 속에 불순물 35g 있다 이 얘기야. 됐어요?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단위가 퍼밀이거든. 퍼밀 쓰셔야 돼. 퍼밀.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이야. 헌주가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헌주 게임 했어. 예를 들어 헌주가 게임 했어. 100판 했어. 100판 정도 게임 했어. 그럼 몇 판 정도 이겨? 한 3판 정도 이기죠? 3판 정도 이기잖아. 그럼 헌주의 게임 승률은 얼마야? 100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게임 승률이잖아. 근데 승률이 분수로 표현되면 힘드니까 이걸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100을 곱하죠. 그래서 3하고 여기다가 퍼센트 이렇게 달죠. 이게 헌주의 게임 승률이야. 익숙한 숫자죠. 그죠? 근데 이거는 100분율이야. 100분의 3 100판 해가지고 3판 이겼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저거 뭐야? 1000g 중에 바닷물 1000g 중에 35g 들어있잖아. 그럼 농도가 이렇게 되잖아. 숫자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서 35 퍼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분율. 괜찮아?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35 퍼밀이다 이 뜻이야. 똑같은 뜻이야. 괜찮아? 됐죠? 그래서 지금 도윤아 게임하면은 승률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나와? 3퍼밀 정도 나오죠. 도윤이 게임 승률. 도윤이 게임 승률이 3퍼밀이야. 무슨 뜻이야? 1000판에서 3판 정도 이긴다는 소리지, 그치? 좋아. 헌주가 잘하는 편이야? 그죠? 이 정도야, 그치?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3퍼밀이야. 그리고 마지막 단위를 써주세요. 마지막 단위는 PSU. 실용 염분 단위라는 뜻인데 다 같은 뜻이야. 35g per kg, 35 per mil, 35 PSU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똑같은 뜻이야. 단위 3개를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5 per mil입니다. 이 값을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전 세계 바다에 아무 바다에 가서 1kg을 떠온 다음에 다 증발시키면 약 35g 정도가 나와. 이 값을 왜 외워둬야 되냐면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중에 염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막 계산했어 염분을. 그럼 염분 값이 그 계산 값이 35 내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계산했는데 막 열심히 풀었는데 400이 나왔어. 400. 이거 그대로 내면 안 돼. 틀린 거야 이미. 그죠? 400이 나오기가 힘들잖아. 40이겠지 40. 그치? 됐죠? 값을 어느 정도 값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있어. 찾았니?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거 잠깐 봐봐. 여러분 교재 잠깐 봐봐.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5%이에요. 근데 35%이 35g 있다는 얘기인데 불순물이 이게 다 소금이 아니야. 대부분이 소금이긴 해. 소금이 1등이야. 염화나트륨, NaCl. 소금 27g 정도 있어요. 27.2g 정도 있어. 35%인 바다에는 소금이 27.2g 있어. 나머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바다에 갔어. 예를 들어 동해바다에 갔어. 동해바다에 갔더니 소금이 제일 많고요. 소금,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Mg 실드 염화 마그네슘 나다다다 해가지고 다 더한 합이 전체 합이 35g이야. 35g 중에 27.2g이 소금이었죠? 이렇게 이게 동해바다야. 지금 이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남해바다에 갔어. 남해바다에 갔는데 남해바다가 좀 더 짜대 동해바다보다. 그래서 40g이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봐. 소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봐. 얼마 있냐면 비율이 똑같아. 35g 중에 27.2g 있으면 40g 중에 그 비율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35 중에 27.2 이거랑 40 중에 x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하면 돼. 괜찮아? 이 비율이 똑같다고 무조건. 어느 바다에서. 괜찮죠? 이 비율이 있어야지만 이걸 물어볼 수 있겠지. 그냥 비례식 세우면 돼. 무지성으로 그냥 중학교 비례식 세우면 돼. 그죠? 요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매우 쉽습니다. 됐죠?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도현아 이것만 보고 자. 도현아 얘만 봐. 얘만. 이것만 보자. 이거는 좀 중요해. 염분 증가 요인, 염분 감소 요인. 바닷물이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어.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어. 도현아 짤 때 언제 짜져? 바닷물이 언제 짜? 더울 때? 더워서 증발 잘 될 때. 좋아. 증발이 잘 돼? 그럼 바닷물 짜겠죠. 그치? 라면 끓여 먹어봤지? 라면 계속 끓이면 엄청 짜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해수가 얼어붙을 때.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빙하가 형성돼? 그럼 남은 바닷물은 짜지겠죠. 그죠? 진짜 이것만 하고 자네. 다시. 도현아 그럼 이것만 다시 하고 잡아. 이것만 딱 지금 봐야 돼. 이것만 말하고 다시 자네. 도현아 싱거워질 때는 어떨 때 싱거워져? 비가 많이 올 때 그지? 비가 많이 오면 싱거워져. 라면에다가 물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죠? 빙하가 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다 넣으면 싱거워져.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맹물 할 때 그지? 라면에다가 그냥 맹물 계속 부으면 싱거워져. 아쉽죠? 담수일 때 이거 강물입니다. 이제 이건 너무 쉽단 말이야. 뭐 어떨 때 증가, 어떨 때 짜지고 어떨 때 싱거워지는지 하면 돼. 근데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표층 염분값이 이거 표층 염분입니다. 지금 표층 염분값이 증발 빼기 강수랑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증발 빼기 강수값이랑 비례한다.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증발이 잘 될수록 짜진다. 강수는 적을수록 짜다 이 뜻이야. 증발이 잘 될수록 강수는 적을수록 짜다. 괜찮아?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험에 관측 지점을 여러 개를 찍어요. A, B, C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A, B, C 중 증발 빼기 강수값이 가장 큰 곳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 번역을 하셔야 돼. 표층 염분 제일 높은 곳 골라라 이 뜻이야. 할 수 있겠죠? 어디가 제일 높냐면 이 그림 조그만하게 그려주세요. 그려줘. 이 그림 그려줘. 여기 적도,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90도. 대기대순환 그림. 우리 했던 거 대기대순환 그림. 그죠? 여기 편서풍, 여기 무역풍, 편서풍, 급성풍 불잖아. 그래서 우리 고1 때 했었어. 적도가 태양 에너지 집중되니까 여기서 상승하고 가다가 위도 30도에서 하강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나 이거? 그래서 순환세포 3개 생기죠. 이렇게. 극에서도 하강이죠. 이렇게 순환세포 3개 생긴단 말이지. 여기가 중요해. 여기 위도 30도. 여기가 고압돼요. 여기가 위도 30도가. 위도 30도가 고압돼야. 왜냐면 패들리 순환이 하강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도 30도 아열대 고압대라고 표현하고요. 아열대 고압대.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특징이 첫 번째 사막이 발달하고 비가 안 오니까. 두 번째 바닷물이 가장 짭니다. 염분이 최대가 돼요. 바닷물이 가장 짜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와서 바닷물이 제일 짜. 비가 안 와서 바닷물이 짜요. 외우셔야 돼. 위도 30도야.
그래서 염분 분포 보시면 밑에 염분 분포 보시면 중위도 고압대, 나열대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입니다. 여기서 최대야, 염분 최대야. 그럼 그래프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로 37%, 이렇게. 보여? 여기 중위도 여기 30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이야. 짠데. 근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을까? 왜 등염분선이 동그라미야? 가로선이 아니라? 위도 30도가 제일 짜면 이게 위도 등염분선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분이? 왜 여기보다 여기가 더 짜요? 바다 한가운데가 왜 더 짜요?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짠 이유는 뭐예요? 강이 없으니까, 그치? 이 육지 부근은 강물이 계속 유입되니까 여기가 더 싱겁고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요. 그게 지금 2번이죠. 2번. 담수가 유입되는 연안은 염분이 낮아요. 염분이 낮아서 여기서 강물이 막 유입되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짠 거야. 바다 한가운데가. 너무 추워? 괜찮아? 오케이.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 너무 중요해 이거. 좋아. 칠판을 확인해 주세요. 미니맵 확인해 줘. 진짜 미니맵 잘 안 보는 거 아는데 미니맵 확인해 줘. 게임 승률을 올리려면 미니맵을 좀 잘 봐야 돼. 그죠? 마지막 밀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세 번째네. 밀도 잠깐만. 밀도는 무거운 정도인데 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거기 써주세요. 밀도는 로. 이렇게 로. 보이니? 로. 강영아 이것만 필기해줘. 로. 밀도는 어떻게 쓰냐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그럼 밀도의 단위는 뭐가 되나요? 밀도의 단위는 뭐가 돼요? 질량이니까 뭐 들어가야 돼? 킬로그램. 그다음에 밀도 부피니까 미터 세제곱. 이렇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밀도의 단위입니다. 밀도의 단위.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번 수온이 낮을수록 무겁다. 차가울수록 무거워요. 차가우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쉽죠? 차가우면 무거워. 찬 공기도 무겁고 차가운 물도 무겁고 심지어 차가운 땅도 무겁습니다. 차가운 땅도.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합니다. 했었지 그지? 차가우면 무거워. 두 번째, 이걸 외워야 돼. 짜면 무거워.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야. 짠 물은 무거워. 찬물 무겁고 짠물 무거워.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됐어? 오른쪽 그래프 잠깐 봐봐. 오른쪽 그래프. 여기 수온 분포 볼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밀도 증가해야지. 아래로 갈수록 수온은 감소하고 밑으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해야죠. 강희가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 뭐라고?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 거기다 이제 필기하세요. 여기 이렇게 밀도가 확 변하는 층. 여기 빨간색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대략.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도 약층. 밀도 약층. 필기하세요. 밀도 약층.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이란 뜻입니다.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 밀도 약층. 그 다음 왼쪽 그래프 잠깐 봐봐. 왼쪽 그래프. 조금 어려운 거 가질게. 왼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 보면 위도별로 수온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한 건데 수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적도예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죠? 그 다음에 극으로 가면 갈수록 수온이 떨어져.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수온 그래프가. 쉽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수온이랑 밀도가 반비례잖아.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잖아. 그럼 밀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수온이 높은 적도에서는 물이 가볍죠. 그냥 남극으로 가봐 얘들아. 그래프 왼쪽으로 남극으로 가봐. 그럼 수온이 떨어지지. 남극 추우니까.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밀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북극으로 가봐. 그래프 어때? 찾아봐. 그래프 어때?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아 그런가 보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봐봐. 북극으로 가면 수온이 차가워지는데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차가워지면 밀도가 무거워져야죠. 근데 무거워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어디가 이상한 건지 알겠어? 여기가 이상하지. 여기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빨리 생각해. 왜 그래? 도윤아 왜 그래? 왜 그래? 빙하가 녹아서 기가 막히네. 이거를 맞추네. 지금 두 가지 요인 중에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중에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여기는 수온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왜냐면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밀도가 감소하잖아. 그럼 여기는 두 요인 중에 누구의 영향이 큰 거야? 염분이 주는 영향이 큰 해역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쓰세요. 염분의 영향이 큰 해역. 염분의 영향이 큰 해역.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중에 수온보다는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해역이야. 왜 그래요? 염분이 너무 낮아서 북극의 빙하가 막 녹으니까 북극의 빙하가 너무 많이 녹으니까 해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너무 낮아져서 그래요. 너무 낮아져서 밀도도 오히려 감소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 막 녹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남극 빙하는 안 녹나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북극 빙하가 더 많이 녹아요. 남극 빙하는 엄청 많이 녹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녹긴 녹았거든. 근데 북극 빙하보다는 덜 녹아. 지금 이게 3번이었습니다. 괜찮아? 확인해 주세요, 미니맵.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 중간 잠깐 봐봐. 수온 염분도. 요거 잠깐 봐봐. 요거. 수온 염분도. 여기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X축의 염분, 그 다음에 Y축의 수온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해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대략 밀도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우하단이 고밀도 영역입니다.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야. 그래서 바닷물을 조사해서 수온, 염분 조사해서 점을 딱 찍었더니 오른쪽 하단에 점이 찍힌다. 그럼 무거운 물인 거야. 좌상단에 점이 찍힌다 그러면 가벼운 물이겠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실험. 대학교 가서 막 원하는 수업 듣잖아. 그치? 원하는 수업. 뭐 듣고 싶은 수업 있어? 뭐 건축학개론 이런 거? 안 듣고 싶어? 일반 물리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나중에 가면은 해양학 실험 이런 거 들을 수 있거든. 해양학 실험. 해양학 실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로 끌려가요. 해양학 실험을 들으면 수강 신청을 하시면 배를 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 도윤이가 나갔어요.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동해바다에 가서 관측 기계를 집어 던져요. 관측 기계. 관측 기계 집어 던지면 이렇게 기계가 내려가면서 관측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표면에 딱 닿잖아? 표면에 딱 닿으면 이렇게 됩니다. 수온 염분도에 X축이 염분이고 Y축이 수온인데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등염분선이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등염분선이 이렇게. 이쪽이 고밀도 영역이야. 근데 여기 관측기기가 딱 닿자마자 점이 하나 딱 찍혀요. 이렇게 빰.
0m. 표면. 바로 자동으로 관측해서 컴퓨터에 쏴줘. 얘가 내려가면서 10m, 20m, 30m 가면서 점들이 계속 찍혀갈 텐데 어디를 향해서 찍혀가야 돼 점이? 여기를 향해서 고밀도 영역을 향해서. 고밀도 영역을 향해서. 그래서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찍혀갈 거야.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 100m, 200, 250 뭐 이렇게 가는 거죠. 300, 400, 500, 600 이렇게 찍혀가는 거 점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에 수심을 안 써줘도 수심 안 쓰고 점만 표시해도 어떤 점부터 순서대로 찍혔는지 알 수 있어. 요 점부터 찍혔을 거야. 이렇게 찍혔을 거야. 됐죠? 내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무리수는 무거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깊이에 따라 수온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0m에서 50m까지는 수온이 거의 비슷해. 이게 혼합층이지. 이렇게 50m까지. 그죠? 근데 50m에서 250m까지는 수온이 감소하죠. 수온이 떨어지죠. 아, 수온 약층. 그 다음에 250m에서는 다시 심해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아, 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 옆에다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주세요. 그려줘. 됐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 다이어그램이 얘는 셋의 관계야. 딴, 딴, 딴 이거 3개 1, 2, 3의 관계입니다. 3개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쉬운 거 용존 기체가 남았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용존 기체. 용존 기체가 물에 녹아있는 기체 양이야. 근데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죠? 찬물에 탄산이 되잖아. 잘 녹아 들어가 있잖아. 콜라 끓이면 탄산 날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기체의 용해도가 커져. 찬물에 기체가 잘 녹아.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그지? 차가운 콜라를 생각하시면 돼. 이거 틀리면 콜라 끓여 먹어야 돼. 찬물에 기체가 잘 녹아. 그럼 여기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직접 한번 그려볼게. 깊이에 따라 기체의 농도가 다른데 기체의 양. 2개의 기체를 외우시면 돼요. 2개. 산소와 이산화탄소 알면 돼. 근데 이제 내가 그리는 거 보고 따라 그려야 돼. 봐봐. 봐야 돼. 산소랑 이산화탄소 모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은 곳에는 찬물이 있잖아. 찬물이 있으니까 기체의 농도가 많아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개혁이 이렇게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보면 이렇게 많아져요. 이렇게. 근데 산소가 좀 특이해. 많아지는데 표층에서 이렇게 튀어야 돼.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돼.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쓴다잉. 표층에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은 이유가 원인이 광합성 때문입니다. 광합성. 이 표면에는 햇빛이 들어가거든. 그럼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막 해. 그럼 이산화탄소는 소모되고 산소가 축적돼서 표면에서 산소가 이렇게 튀는 겁니다. 근데 중층까지 가면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 그러면 산소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죠. 이건 왜 그러냐면 광합성보다 호흡이 우세해서 그래요. 호흡. 또는 다양한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메모해 주세요. 이건 교재에 없어요. 유기물이 분해돼서 그렇다.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호흡 옆에다가. 유기물이 분해된다. 바닷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 뭐 해양생물의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유기물이 분해될 때
산소가 소모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층까지 가면 둘 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둘 다 많아져요. 둘 다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심해에 있는 찬물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극지방까지 간 북극 또는 남극까지 간 차가운 물, 찬물이 침강에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바닷물이 막 여행하다가 전 지구를 여행하다가 북극이나 남극까지 가면 너무 차가우니까 내려앉아요. 심해까지. 근데 너무 차가우니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인 상태에서,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심해에는. 됐지?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퀴즈. 찬영아, 자료 보고 얘기해주세요. 자료 보고.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50m 깊이에서는 양이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더 많아? 50m 봐봐. 여기가 50m잖아. 산소 양은 요만큼이고 이산화탄소 양은 요만큼이에요. 누가 많아요? 산소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아. 자료 봐봐. 자료. 산소의 농도 어디 있어? 축이 위에 0, 1, 2, 3, 4, 5, 6. 이산화탄소 농도 밑에 45, 47.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근데 문제는 꼭 이딴 식으로 내. 축을 두 개를 따로 주고 그래프를 같이 그려요. 이걸 낚이면 안 돼. 지금 전 깊이에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 알겠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다 적다 이거 표시되어 있는 게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다는 게 아니야. 여기끼리 비교한 거야. 그지? 산소가 많았다 적었다 많아지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거야. 전 깊이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이게 함정카드야.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질문 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냥 양이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상태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좋아. 165쪽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65쪽에 1번, 2번 풀어주세요. 영상 잠깐만 카메라 멈췄다가 갈게요. 일단 풀릴수록 많아지는 아니요. 한번 해볼게. 1번부터 봐봐. 1번부터. 1번. 필수예제 1번. 165쪽에. 1번은 이거 그래프 나오면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가 수온이야. 수온 쉽죠? 수온. 적도에서 수온 높고 극에서 수온 낮고. 그 다음에 이거랑 반비례 경향인 게 밀도. C가 밀도. C가 밀도. 극에서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적도에서 가벼운데 북극에서는 오히려 빙하가 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C가 밀도. 그 다음 마지막 B가 염분인데 염분은 최대값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염분은 위도 30도 여기서 극대점 나타난다고. 위도 30도 아열 데가 없네. 이렇게. 기억 A가 염분이다? 틀렸어. A 수온이다. 수온은 저희도 해역이 낮다? 틀렸어. 저희도 해역이 높아요. 염분은 증발 빼기 강수량 값이 클수록 작다? 틀렸어요. 비례해요. 리을은 맞아요. C가 밀도 맞아. 리을은 맞아. 미음 결빙이 일어나면 빙하가 얼어붙으면 염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수의 밀도는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증가. 왜냐면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커지니까. 그죠? 자, 비읍. 폐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에 불순물 중에 염소 이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위도가 높아, 고위도가 높아? 강경화 저위도가 높아, 고위도가 높아? 저위도야? 고위도는? 안 높아? 저위도가 높아, 고위도가 높아? 어디가 높아? 같다. 염분 비일정 법칙. 전체 바닷물 중에 짠 바다, 싱거운 바다 있을 수 있지만 비율은 똑같다고. 전체 불순물 중에 소금이 한 77% 정도 돼요. 77%. 근데 동해에서 측정하든 남해에서 측정하든 싱겁고 짤 수는 있지만
불순물 전체 양 중에 77%가 소금인 건 일정하다고. 그 비율 됐죠? 중요합니다. 비율. 그다음 하단은 쉽지. 하단 쉽죠? 하단 보시면 A가 산소, B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나머진 다 괜찮아. 근데 기억 보기 마지막 보기가 중요해. 마지막 보기만 볼게. 수심 400m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다.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함정 카드로 나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우리나라죠. 북반구 해역입니다.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염분과 수온의 연직 분포로 순서 없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왼쪽이 염분인지 수온인지 골라야 돼. 근데 우리가 외운 건 수온을 외웠어. 누가 수온이야? 가랑 나중에. 누가 수온이야? 가가 수온이죠. 그럼 나가 염분 들어가겠지. 가가 수온인 이유는 혼합층, 수온약층, 실층. 혼합층, 수온약층, 실층 이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가 수온이야.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염분인 거야. 염분 계형을 우리가 외우진 않았어. 됐죠? 그리고 나서 점선과 실선 중에 하나가 2월, 하나가 8월이래. 여름, 겨울 고르라는 얘기죠. 수온을 봤더니 점선이 수온이 높아요. 표준 수온이. 이게 8월이지. 점선이 8월이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하나 실선이 2월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실선이 2월, 점선이 8월 이렇게 매칭하면 되겠지. 기억. 가가 수온, 나가 염분? 맞아. 표면에서 100m까지의 염분 변화량은 2월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면에서 100m까지의 염분 변화량은 2월이 작습니다. 2월은 변화가 없어요. 디귿. 해수의 밀도는 2월이 크다 맞아요. 2월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거든요. 웨일. 8월에는 해수면이 높다 맞아요. 수온이 높으면 해수가 열팽창해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8월에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맞아요. 왜냐면 수온 차이가 크니까요. 8월에는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 틀렸어요. 2월이 더 발달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요. 쉽죠? 여기다 필기를 합니다. 여기가 왜 그럴까요? 8월에 표층 염분이 왜 이렇게 낮아요? 강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나라잖아, 얘들아. 우리나라니까 8월에 비 많이 오잖아, 우리나라 여름에. 그러니까 굉장히 싱거워지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그래프 외우면 안 돼. 다른 나라는 안 이럴 수도 있어. 장마 기간이 다르잖아. 미국은 겨울에 비 많이 오고 하잖아, 그치? 우리나라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 중에. 하단. 그림은 북대서양 어느 지점에서 관측한 거야. 아까 그 실험을 북대서양 어느 지역에서 한 건데 표층부터 점이 이렇게 찍혀가는 거죠. 이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니까 여기가 저밀도고. 그래서 시옷. 염분 변화가 가장 큰 구간은 1200, 1300 구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00에서 1300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죠. 염분 변화가 엄청 심하네. X값의 변화가. 그죠? 시옷 맞다. 이음. 밀도 변화가 가장 큰 구간은 1400, 1500 구간이다. 여기서 밀도 변화가 거의 없죠. 등밀도선 따라가잖아. 그치? 밀도 변화가 거의 없어. 이음 틀렸어. 마지막 질. 수온이 깊어질수록 수온과 밀도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무조건 증가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럼 수온이 증가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봐봐. 내려가면서 수온이 증가해? Y값? 여기 증가하잖아. 여기. 이 구간 있잖아. 이 구간. 800에서 900 구간. 수온이 증가하는데도 밀도가 증가하죠. 왜냐면 염분이 너무 크게 증가하니까. 그치? 이 구간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그러네. 수온과 밀도가 동시에 증가하네. 이런 구간이 있어. 그죠? 가능하다. 있다. 자료에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깊어질수록 왜 염분이 약간 감소해? 깊어질수록 왜 염분이 감소하냐고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 염분 양은 뭐 정해진 게 없고 그 밑에 이건 다음 단원에 나와요. 표면 말고도 이 밑에 심해에서도 막 해수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짠 물이 와? 그럼 여기는 짜겠죠. 여기서 싱거운 물이 와? 그럼 여기는 싱겁겠죠. 심층해류의 흐름도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9단원 필수 예제까지 풀었고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와서 하세요.